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고혜수입니다. 세안제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만 해도 매일 피부 상태에 따라 세안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추천이 쉽지 않아요. 또한 세안제만큼 세안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클렌징이 중요한데 약산성 세안제가 좋고 뽀득하게 씻는 건 안 좋고 노폐물만 제거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까지 씻어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세안제와 세안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 본인한테 맞는 세안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주로 이중 세안을 합니다. 1차 세안은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녹여낸 뒤 물로 헹궈낸 후 2차로 거품이 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보통 톤업이 되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바르는 편인데 그런 날은 주로 물을 묻히지 않은 손으로 또 클렌징 젤을 덜어서 롤링을 하며 녹여줍니다. 말 그대로 녹여주는 거라 강하게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하게 문지르면 기미가 진해지거나 피부에 자극이 돼 장벽이 깨질 수 있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간혹 얼굴이 부어서 마사지를 해줘야겠다 할 때는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가끔만 해주세요. 레이저를 할 때 보면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위가 눈가, 인중, 입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렌징 워터를 선호하지 않는데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강하게 문지르는 경우가 많아 자극이 되기도 하고 모공이 넓거나 주름이 있는 경우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은 꼼꼼히 닦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 없이 그대로 덜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손에 담아 가져가면서 많이 흘리고 메이크업이 녹아나기 전에 피부 위에서 금방 말라서 저한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이유로 클렌징 티슈나 패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선크림 외에 메이크업을 많이 한 날은 클렌징 로션, 클렌징 미크라고도 하죠. 이걸 사용합니다. 시스루 민감하거나 피부염이 있을 때는 제가 바르는 일반 로션이나 크림을 클렌징 로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민감한데 잘 맞는 보습제가 있다면 그 보습제를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행 갔는데 클렌징 제품을 안 가져왔다 하면 일반 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선크림을 발라준 날에는 이런 보습제 크림으로 1차 클렌징을 해줍니다. 꿀팁이죠?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분들께 클렌징 오일부터 체크하는데요. 저도 트러블이 잘 올라오지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눈화장은 프라이머에 섀도우, 잘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에 마스카라까지 사용하다 보니 잘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성이라도 눈 주변은 건조하고 여드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눈 주변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한 날을 제외하고는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염증이 없고 건조한 피부에는 클렌징 오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라이너를 점막까지 그린 날은 깨끗한 면봉으로 점막 부위를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 1차 세안으로 메이크업을 녹여냈어요. 지금까지는 물을 묻힐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물로 헹궈서 녹여낸 메이크업과 클렌징 제품을 얼굴에서 씻어내야 하는데 클렌징 폼을 사용하기 전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하게 따뜻한 느낌의 물로 물이 뿌옇게 되지 않고 피부가 매끄러워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줍니다. 시원한 물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이 더 잘 녹여낼 수 있어요. 티슈로 닦아내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문지르며 자극이 될 수 있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후에는 이제 2차 세안으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합니다. 유분이 많이 느껴지거나 트러블이 좀 올라온 날에는 이런 세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에 클렌징 폼을 덜어서 거품을 낸 뒤에 거품을 이용해 얼굴을 닦아줍니다. 손톱에 긁히지 않게 손가락의 부드러운 면이나 손바닥으로 거품으로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합니다. 1차 세안을 꼼꼼히 했다면 2차 세안은 가볍게 진행하면 되고 저는 거품으로 문지르는 건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미온수로 잘 헹궈냅니다. 이때 이 헤어라인, 얼굴 경계도 잘 헹궈줍니다. 아침에는 큰 오염이 없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을 합니다. 아침에 살짝 유광이 돌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면 이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끔 물로만 세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장벽이 튼튼하고 분비되는 유분의 구성 비율이 이상적이라 피부를 잘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잘 난다면 아침에도 세안제를 이용해 세안하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물로만 세안하면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낭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샤워를 같이 하는 경우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성분들이 헹구면서 얼굴이나 목 등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를 잘 닦아주기 위해 2차 세안을 샤워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등에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감고 코팅되는 성분들을 잘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엎드려서 머리만 감더라도 일어나면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세안을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민감하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은 수압 높은 샤워기에 물 자체가 자극이 되므로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막이 샤워 중간에 여러 자극을 막아주기 때문에 샤워 마지막 단계에 세안을 할 때까지 얼굴을 먼저 문지르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세안제나 세안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건조하거나 민감한 분들은 2차 세안을 생략하거나 좀 더 촉촉한 느낌을 주는 세안제를 사용할 수 있고, 여드름이 있다면 살리실산, 바하 같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각질을 정리해주는 성분이 포함된 세안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아주 튼튼하고 극지성인 분들은 세정력이 높은 알칼리성 세안제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세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고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